강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특수한 강의죠, 그죠? 일반 쭉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라 특수하게 한 챕터를 깊이 있게 강의하는 어떤 심화교육입니다. 칠판을 먼저 살짝 왼쪽을 잠깐만 봐주십니다. 저희가 무지하게 많은 이제 수업들이 있는데 우리 연간 회원님들이 좀 더 한 챕터에 대해서 깊숙이 공부하자. 이제 그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자, 8시간의 수업으로 한 챕터를 집요하게 강의합니다. 이게 커리큘럼에 보시면 여러분 유가증권에 대한 것도 있고요. 유가증권,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라는 과목도 녹화 당연히 되어 있고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것도 있고요. 이제 곧 찍지만 대손 충당금도 있고요. 유가증권과 약간 다를 수 있죠. FI라는 금융상품에 대한 것도 여러분 있고요. 그리고 가지급금이 어떤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여러분 뭐 당연히 있고요. 이번 시간에 하는 게 부당행위, 불공정 자본거래라는 게 있고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간에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제 또 나오지만 고용증대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요놈에 대해서 또 집요하게 떠드는 게 또 있겠고요. 그렇죠? 있겠고요. 이미 또 했지만 접대비와 기부금에 대한 것도 이미 또 있고요. 감가상각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들 있어요. 이렇게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깊숙하게. 그럼 지금 제가 쓴 게 지금 10과목이잖아요. 그럼 이게 80시간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연말에 뭘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중에 뭐 다 들으셔도 되고 마음에 와닿는 거를 먼저 들으셔도 됩니다. 깊이 있는 심화교육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당연하게 별도의 교재가 있습니다만 그냥 아니면 연말에 우리가 나가는 법인결산 교재를 베이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하셔도 되겠고요. 실제로는요, 여기에 또 묻지만 연결지불법이 있고요. 그렇죠? 합병 분할이 또 있고요. 이렇게 되면 뭐예요? 12개잖아요. 실제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고요. 오늘은 가장 개인적으로 중요한 부당행위 계산과 어떤 불공정 자본 거래일 때의 법인세나 증여세들을 배우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이 부당행위와 자본 거래가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어렵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하고요. 교재를 천천히 읽어드려요. 그렇죠? 강의하는 놈도 힘들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녹화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 혼자 여러분을 화면을 보고 이거를 떠듭니다. 저도 힘든데 여러분 듣는 분이 열심히 들으실 거야. 듣고 나서 많이 도움이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녹화를 할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 아이파의 우리 연간 회원님들 요새 경제도 뭐 어렵고 경기가 안 좋잖아요. 저 개인적으로 아시지만 제가 회계사를 41년째 하는데 지금 이 상황처럼 이렇게 어려운 때는 처음 보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IMF도 있었고 금융위기도 있었는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여름이거든요. 지금 제가 8월 이제 중순쯤에 찍어요. 이거는 8월 그런데
휴가 가도 뭐 사람이 없대잖아요. 휴가 안 가. 너무 덥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뭐 이래요. 그래서 이건 야, 식당에 사람 있는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젠가 그저께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그죠? 젊은이들 중에 상당수가 그죠? 일 안 하겠다고 써 있던데 나오던데 젊은이들이 일을 하기 싫대요. 공부를 안 하고. 그렇죠? 자, 뭐 이건 누구의 잘못인가? 아무 잘못도 아니죠. 그렇죠? 젊은이들이 취업을 하기 싫어해요. 당연히 결혼하기 싫고 애도 안 낳아요. 뭐 목표도 없고 꿈도 없대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이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보세요? 이런 나라를 그쵸? 누가 만들었냐? 저 같은 꼰대 같은 놈들이 만들어서 할 말이 없을 뿐이고요.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다시 사회에 나오셔야죠. 열심히 해서. 그렇죠? 가정도 이루시고 많은 이러기 위해서 실력을 키워야 되니까 여러분 많은 이런 강의들을 옆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좀 들으라고 권해주세요. 들으라고 권해주세요. 열심히 들어서 발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아주 좋은 학원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렇죠? 거기는요 3일 수업이 3일간 하는데요. 야, 수강료가 61만 원이야 여러분.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61만 원 내고 오는데 미안해. 어쩌면 젊은이들이 그렇게 뭘 물어도요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대답을 안 해. 그냥 고개만 이렇게 하고 좀 대답 좀 해줘. 안 해. 여러분 그런 게 MZ세대입니까? 대답도 안 하고. 무슨 수업이 될 수가 없어. 정말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아이팔 수업을 듣는 분들은 안 그래요. 우리 여기 오시는 분은 공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듣죠. 여러분을 위해서 이 부당행위와 이 자본거래, 이 어마무시한 놈을 한번 죽을 만큼 해봅니다. 아직 교재를 안 묶어서 그런데 제가 교재를 출력만 해도 그러죠. 이게 몇 페이지냐? 와, 이거 100페이지나 돼요. 굉장히 많아요, 양이. 법인결산 교재를 보셔도 되고요. 천천히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요. 자, 맨 처음에 나갑니다. 1장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기면 제가 가진 교과서로는 9페이지, 그죠? 개요가 나와요. 개요에 나와요. 뭐예요? 사인 간의 거래는 어떤 계약 자유의 어떤 원칙이지만 내국 법인의 행위나 소득 금액의 계산이 그 법인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서 그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걸로 인정되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그 법인의 행위나 소득 금액의 계산을 부인하고 각 사업년도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여러분 이게 법인세법 52조예요. 외우세요. 법인세법 52조가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는 어마무시한 놈입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입니다. 그래서 뭐 2번, 3번 뒤지게 중요한 건데 일단 이제부터 칠판을 잠깐 봅니다. 칠판을요. 자, 주체는 법인이에요. A라는 법인이 누구와 거래를 해요. 거래 형태는 다양하겠죠. A 법인 걸 뭘 팔았다. 남의 걸 샀다. 뭘 빌려줬다. 빌려왔다. 뭐 여러 가지 거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거래 상대방이 이 A 법인의 특수관계인이어야 되고요. 요게 첫 번째 요건이에요.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면 여러분 이건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아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고요. 그로 인해서 이 회사의 A 법인의 그쵸? A 법인의 이익이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A 법인의 이익을 저 특수관계인에게 넘겨준 거야. A 법인이 여러분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이 법인이 손해를 봤다. 손해를 보면 세금을 적게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걸 우리는 부당행위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래를 부당행위인데 이 부당행위는 법으로는요. 이 거래를 취소시킬 수는 없어요. 법으로. 이 거래는 유효한데 다만 세금을 계산할 때는 이 A 법인의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요 손해를 부인하겠다. 손해를 부인하겠다. 그렇죠? 정상적인 거래로 생기는 이익으로 과세하겠다. 여러분 이런 게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한다라는 조문이에요. 52조. 아셨죠? 52조. 그럼 계속 칠판 보세요. 이 특수관계인이 누구냐가 있단 말이에요. 특수관계인은 여러분 개인이실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어요. 법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 개인은 누구냐면 이 A 법인의 임직원일 수도 있고요. 또는요, 이 A 법인의 개인 주주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이런 사람의 친족일 수도 있어요. 그죠? 친족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부당행위가 이런 게 부인이 되면 임직원에게는 소득 처분을 상여라 그러고 이 주주는 배당이라고 부르고 이 친족은 기타 소득이라고 해서 그죠? 기타 소득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말이죠? 이 개인들에게는 소득세를 때립니다. 소득세를 때립니다. 그래서 부당행위의 개념은 이 법인이 A 법인이 손해를 본 걸 보통 뭐라 그래요? 손금불산입 또는 이걸 입금을 산입해서 손해본 소득을 다시 입금으로 놔서 A 법인의 법인세를 때리고 동시에 이 법인이 이익을 부여한 이 개인들에게는 요게 근로소득. 이건 당연히 배당소득, 기타소득으로 소득세를 때리니 회사는 이런 사람에게 대해서 맨날 마이너스를 원천징수라고 그러죠. 원천징수를 하셔야 되고요. 원천징수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법인은 이게 어려워요. 이익을 부여받은 법인은 아무런 과세가 없어요. 아무런 과세가 없어요. 이게 처음엔 어렵습니다. 이 법인은 이익을 받았는데 세금이 없는데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법인에 대한 소득 처분은 나중에 기타 사회 유출이라고 배워요. 그래서 이 이익을 부여받은 특수관계 법인은 이 거래로 인한 세금이 없어요. 부여한 쪽만 세금을 때린다. 이런 게 법인세법 52조의 맥락인데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위에요. 위에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해서 입금 산입하고 소득 처분한 금액에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요게 소득세죠. 여러분 그죠? 요렇게 상여나 배당이나 기타 소득이 소득 처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분들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면 이 사람들은 증여세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소득세가 증여세보다 우선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증여세가 없는데 그 다음 줄에 불공정 자본거래 등으로 인해서 입금 산입액에 대해서 그 귀속자가 증여세가 과세되면 소득 처분을 기타 사유출로 한대요. 아, 이게 어려워요. 왼쪽에 보시면 이게 그냥 자본거래가 아니라 불공정하다.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는 이익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봤다. 이렇게 자본거래라는 거는 증자, 감자, 합병, 분할, 사총사 외우셨어요? 자본거래 사총사가 뭐라고요? 증자, 감자, 합병, 분할, 사총사. 이런 자본거래가 뜨면 여러분, 자본거래가 뜨면 이분들에게 증여세가 나와요.
소득세를 안 때려요. 그러면 소득 처분이 이분들도 기타 사회 유출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어려운 거예요. 부당행위로 이익을 본 특수관계 개인은 상여배당 기타 소득으로 원래 소득세를 얻어맞는데 이따 보지만 불공정 자본 거래로 이런 이익을 본 분들은 소득세를 안 때리고 증여세를 때려요. 소득 처분이 기타 사유출로 가요. 앞으로 배울 거고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동그라미 3항은 이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외국에 있는 특수관계인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에 있는 특수관계인이면요. 이게 뭐라고 돼요? 얘는 법인세법 52조인데 이 조항이 아니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법인세법보다 우선 적용돼요. 국조법이라고 불러요. 국조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우선해서 이거는요. 정상가격에 의한 이전가격 세제가 우선돼요. 정상가격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법인세는 시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떤 이런 개념이지만 이 사람이 이 법인이 외국에 있다면 이건 법인세가 아니라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국조법이 걸려요. 국조법에 따르는 세금을 때리는데 오늘 뭐 국조법까지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요. 다만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 여기서 이쪽에 자산을 무상으로 주는 건 국조법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인세법이 떨어진다.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사망은 그냥 한번 읽어봤다로 갑니다. 밑에 가서 나와 또 각주에 가서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좋고요. 넘기셔서 이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한번 가르쳐드립니다. 밑줄 치십니다. 첫째 줄에 쌍방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해. 빨리 여러분 밑줄 치세요. 쌍방에는 밑줄 한 10줄 쳐도 돼요. 자, 지금 먼저 여러분에게 법인세법의 특수관계인은 누구를 말하는가를 한번 제가 쭉 설명해 드릴 거예요. 설명을 들으시면서 가급적이시면 외우세요. 여러분요. 쓰실 필요 없죠? 교과서 있다고 보시고요. 외우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 자꾸 기억합니다. 뭐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면 부당행위에 걸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특수관계일 때 부당행위가 걸립니다. 11페이지에 서머리가 되어 있고요. 박스 밑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이 두 단어가 자주 나와요. 외우세요.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이런 관계에 있는 분들이 특수관계인이라고 써 있습니다.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위에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쌍방이라는 말이에요. 설명 나중에 할게요. 다만 가로 안에 028이라고 나오죠. 이 0이 법인세법 시행령 2조 파동그라미 8이 파랑입니다. 올해부터 요 범위, 요 규정되는 조문이 바뀌어요. 법인세법 시행령 2조 8항에서 특수관계인 정의가 나와요. 2023년까지 조문이 달라요. 시행령 2조 8항입니다. 외워놓으시고요. 1번 실질 지배자와 친족 보지 마세요. 제가 삼성그룹의 일부야. 그러면 삼성의 지금 회장이라는 분이 이재용 씨죠. 이재용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재용 씨는 우리 삼성의 어떤 그룹의 주주는 아니야. 근데 우리가 회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야? 우리를 삼성그룹을 다 현실적으로 그냥 누가 봐도 지배하잖아. 맞나요? 그래서 그런 분은 우리 회사의 그렇죠? 주주나 임원이 아니어도 특수관계자라는 상징적인 조문이에요. 이건 그러니 이런 대기업일 때만 나오고요. 그렇죠? 여러분 회사에는 잘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실질 지배자, 친족 정의는 따로 할 거니까 넘기셔서요. 이제부터예요.
동그라미 2번부터 갑니다. 동그라미 2항, 양 비소액주주등과 여러분 그 친족이라고 돼 있고요. 친족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생계를 함께 하는지를 불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칠판을 보시죠. 칠판을. 자, 핵심은 다시 말하면 A라는 법인입니다. 이 법인인데 봅니다. 이 법인에 누구를 말한다고요? 여러분 1% 이상의 주주. 그러니까 뒤집으면 여러분 1% 미만의 주주는 우리는 이걸 소액주주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특수관계가 아닙니다. 외우십니다. 우리 회사에 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특수관계인인데, 자, 주주에는 자꾸 말하지만 개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의 지분을 1% 이상을 가진 주주와 개인 주주와 법인 주주는 여러분 A 법인과 특수관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관계인의 정의는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요. 주체는 우리 A 법인의 1% 이상의 주주고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소액주주 반대말이라고 그래서 비소액주주라고 부릅니다. 교과서를 보시면 여러분 거기에 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소액주주 등, 비소액주주 등.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상법의 영리법인은 5개가 있죠. 제가 강의할 때 맨날 하죠.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그러니까 영리법인의 종류가 5개인데 주식회사만 주식주주라는 표현을 쓰고요. 유한회사부터 한명합자까지는 출자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 등이라고 하는 거는 꼭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책임, 한명합자도 법인세 똑같이 내기 때문에 거기에 출자자들도 똑같이 특수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이라는 게 그렇게 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요 개인에게는 친족이 있어요. 그래서 요 친족도 그렇죠? 요렇게 요게 다 요 A 법인의 특수관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 이상의 주주가 개인일 때는 그 개인의 친족들도 이 A 법인과 특수관계고요. 1% 이상의 주식을 가진 법인이 B라 말이죠. B다. 그럼 B도 된대. 한번 볼게요, 여러분. B가 A 법인의 주식을요, 여러분 20%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법인세법에서 우리 회사의 주식을 1% 이상을 가진 주주 B 법인은 A 법인의 특수관계죠. 그런데 쌍방이라 그랬죠. 쌍방이니까 B 법인이 A 법인의 특수관계이면 B 법인 입장에서도 A 법인은 당연히 특수관계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B가 A의 특수관계면 B면 그죠? A도 당연히 B법인의 특수관계. 이게 쌍방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요. 친족의 정의를 할 겁니다. 교과서에는 위촉이 있죠, 그죠? 자, 또 보시고요, 여러분이 요 개인 주주야, 갑이야, 여러분요. 그럼 이 갑에는 누가 있어요? 이 갑에는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겠죠. 그렇죠? 아버지와 엄마 쪽에 양쪽으로요. 여러분 사촌 이내의 혈족입니다. 너무 잘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일촌이라는 게 뭐죠? 나의 엄마, 아빠 또는 나의 자식들. 여기에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이건 직계로 내려가죠. 이걸 우리는 일촌이라고 부르겠고요. 이촌이라는 거는요, 나의 형제자매겠죠. 형제자매. 요게 이촌이고요. 그렇죠? 삼촌과 사촌은 잘 아시잖아요. 보세요. 요 아버지의 형제자매. 엄마의 형제자매. 그러니까 우리끼리 말하면 큰아빠, 작은아빠. 그죠?
큰 고모, 작은 고모, 외삼촌, 외삼촌, 이모 요런 분들, 그죠? 요런 분들은 삼촌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자손들이 우리랑 말하면은 요랑 말하면 사촌입니다. 그래서 사촌까지 피가 섞인 사람을 우리는 1번 친족의 혈족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여러분 호족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법에서는 이걸 따지는 겁니다. 혈족입니다. 혈족. 피가 섞였습니다. 사촌까지. 잘 아시죠? 불과 2년 전에는 6천까지였어요. 6천을 4천으로 줄인 겁니다. 실제로는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요. 사촌이다, 혈족이다 나오고요. 2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3촌까지의 인척이라고 나올 거고요. 여러분, 3번에 보시면 배우자가 나오죠. 배우자가 나오죠. 여러분, 뭐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여러분과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쩌면은 이 혈족이 아니라 저는 당연히 배우자라고 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중요하니까 배우자는 당연히 친족이고요. 잘 보세요. 좀 전에 사촌까지 혈족 중에 삼촌까지가 있었죠. 삼촌까지가 누구예요? 여러분, 요게 나의 형제자매가 이촌이었죠. 요런 족들이 삼촌이고요. 여기 자손들이 나랑 사촌이죠. 그러니까 나의 형제자매니까 뭐예요? 내 형수, 나의 제수, 그렇죠? 뭐 나의 이 여성, 내가 남자니까요. 뭐 매형,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매제가 되겠죠. 이런 분들, 그러니까 내 형제자매의 배우자. 그 다음에 삼촌이니까 여기서 큰엄마, 작은엄마, 그죠? 고모부들. 여기서는요, 외숙모, 이모부. 이런 분들. 요 삼촌. 그러니 나의 혈족 중에 삼촌까지 혈족의 배우자들. 그죠? 배우자들. 그걸 인척이라고 부르고,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 될 수 있는 배우자도 또 엄마, 아빠가 있고요. 엄마, 아빠가 있고, 여기에 이촌이 있고, 여기에 삼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랑 전혀 피가 안 섞였지만 나의 가장 소중한 배우자의 이촌과 삼촌, 1, 2, 3촌까지의 이 혈족과 이분들의 배우자. 그러니까 배우자, 내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삼촌에 해당하는 분의 배우자. 이것도 다 인척이에요. 그러니까 인척이라는 단은 나의 삼촌인의 혈족들의 배우자와 나의 배우자의 삼촌인의 혈족과 그 배우자를 인척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요게 나의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1번, 2번, 배우자가 3번, 거기 4번, 5번은 중요하지 않은데요. 여러분,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 3번에 여러분, 배우자 옆에는 이게 사실혼입니다. 여러분, 사실혼이니까 조심해 주세요. 사실혼입니다. 요게 사실혼이어서 요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잘 하셔서 아이고야 뭐 사실혼 관계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혼인신고 안 하고 같이 사는 분 법적으로는 뭐 배우자가 아니지만 우리가 요 세법에서 친족을 따질 때는 사실혼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는요 친생자입니다. 친양자 안 보셔도 되겠고요. 5번도 재밌죠. 본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가끔 우리 드라마나 현실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뭐 몇 년 전엔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회장님이 어떤 혼외 자식이 따님이 2분 있다고 언론에 보도됐어요. 어떤 분이 그 따님을 키웠고 그 따님을 이제 그 회장님의 자녀로 넣었단 말이에요. 자식 했는데 그 회장님이 그 따님
그죠? 그 키우셨던 분하고 계속 연결이 돼서 생활비를 드렸대잖아. 수백억을. 그쵸? 알고 계신 분. 그러면 그분도 친족이라는 겁니다. 아유, 창피해라. 하지 말고 그냥 1, 2, 3번만 하셔도 돼요. 여러분 외우십니다. 이게 이 친족의 정의가 여러분, 이건 국세기본법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친족이 우리나라 모든 상속세, 세법은 다 요걸로 갑니다. 요걸로 갑니다, 여러분요. 요걸로 갑니다. 친족. 그러니, 자, 특수관계인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1% 이상의 주주. 개인과 법인 주주고요. 그걸 비소액 주주라고 부르고 개인 주주는 그 개인 주주의 친족도 우리 회사의 특수관계가 1번이고요. 특수관계인 정의 2번으로 가실까요? 2번은 우리는 동그라미 3번이죠. 임직원과 생계유지자와 친족. 법인의 임직원 또는 비소액 주주 등의 직원, 주주 등이 영리법인일 때는 임원을 말한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라고. 말이 좀 어렵네요. 여기서 지금 2번은 지금 우리가 이 A라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이 누구냐를 보는 거잖아요. 법인세법에. 여러분, 이 A라는 법인의 임원과 직원들, 임직원. 그러니까 우리 법인세는 용어를 직원이라고 그러죠. 직원이라고 부르죠. 직원, 임직원. 그러니까 A 법인의 주주는 아니지만 임직원들은 특수관계인입니다. 그러니까 임직원들이 1% 미만한 주주라면 주주로서는 소액주주라 특수관계자가 아니지만 임직원일 때는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되는데 문제는요, 그죠? 문제는 이분들이 개인이죠. 근데 이분들의 친족도 특수관계인인데 중요해, 그죠? 뭐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좀 전에 이 개인 1% 이상의 주주들은 무조건 좀 전에 설명한 이 친족들은 그냥 A법인과 특수관계인인데 임직원은 이 친족이 요 임직원과 생계를 함께 하니까 기본 논란이 뭐예요? 임직원이 A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를 가지고 같이 먹고 산다. 이게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친족이 아니에요. 떨어져 있는 분은 아니라 나랑 같이 먹고 산다. 우리 연말정산할 때 생계를 함께 한다가 꼭 주민등록은 아니더라도 내 생활비로 생계를 같이 한다. 그렇게 말하잖아. 그렇죠?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서 또 법이 참 애매하죠. 좀 전에 보세요. 여기서 주주가 법인일 때 1% 이상의 주주인데 여러분 B법인에도 임원이 있죠? B법인에도 임원이 있어요. 요 임원도 나랑 A법인과 특수관계는 이 사망조항에서 걸었어요. 그러니까 내 주주가 B법인이야. 법인이면 이 법인의 임원, 그러니까 직원은 아니야. 우리 회사 1% 이상의 주주의 임원, 이 회사 임원도 우리 A법인과 특수관계인이고요. 우리 주주가 이 개인이요. 만약에 여러분 개인 사업을 한다고요. 그럼 거기에 직원들 있잖아요. 우리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무슨 식당을 한다.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특수관계인. 요게 이 양이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친족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사항에 나오네요. 이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다른 법인.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위 1과 3에 있는 사자를 통해 어느 법인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나오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그죠? 여러분, 그 법인은 우리 법인과 특수관계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요.
그 13 중점사항 나오죠.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동그라미 여러분 1번만 읽으시면 돼요. 10초 드릴게. 읽어보실래요? 읽어보고 계세요. 자, 볼게요. 지금 여러분 C라는 법인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A 법인을 따지는데 봐요. A 법인이 C 법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분율이 없어요. 근데 좀 전에 나의 특수관계인이 우리 회사의 1% 이상의 주주, 그리고 주주가 개인일 때는 친족, 법인일 때는 뭐 법인의 임원도 또는 우리 회사의 임직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들이죠. 그래서 이 1과 2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 C법인에 대해서 이걸 30% 이상 출자가 있다면, 그러니까 1 더하기 2예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요 1과 2에 해당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간의 특수관계인 이런 건 아무것도 안 따져요. 그냥 A법인 입장에서 1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들, 2에 해당하는 이 개인들이 그냥 합쳐보니까 C법인에 대해서 30% 이상의 지분을 갖고 계세요. 그걸 우리는요, 그죠? 그걸 우리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봐요. 절대로 조심해요. 최대 주주가 아니에요. 최대 주주는 따로 있어도 돼요. 그냥 30%, 그러니까 이 조문이 30% 이상이고 최대 주주라는 조문이 있고요. 그냥 30%라는 조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30%만 갖고 있으면 이걸 지배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봐서 여러분 A와 C 법인은 특수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가 1에서 C 법인이 특수관계인이면 C 법인은 쌍방이니까 당연히 A 법인이 특수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중요한 걸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